바람 소리 낡은 창가에 한숨처럼 깊기 말았네. 마음은 동산에 뛰노네. 정둘 곳 없는 이 마음 한없이 서툴던 지나간 시절처럼 다시 돌고 돌아오겠지. 지고 또 피는 한 송이 꽃처럼 한숨은 뒤로 한 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나라 구름 속에 잠겼느냐. 위영청 밝은 나라 나도 함께 비춰줘. 네, 안녕하세요. 단원 김홍도인 안산 슬기로운 예술활동 하는 법의 진행자 정재민입니다. 먼저 이 콘텐츠는 경기 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예로부터 이 단원 김홍도의 예술원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이 안산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만약 지금 안산에 오신다면 어떤 슬기로운 예술 활동을 하셨을까 상상해 보면서 현재 안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젊은 문화예술 기획자분을 모시고 그분의 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신 게스트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입니다. 자, 먼저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 분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우이고요. 현재는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컬처 75라는 이제 문화예술 단체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들을 문화기획으로 좀 재밌게 풀어내는 것을 좀 재미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진짜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 분이 안산에 있어서는 좀 훌륭한 문화 자원이자 또 예술 기획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또 초청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김지우 기획자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지금 2025년 안산에 살아 계신다면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또 원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혹시 스테이션 A나 그리고 또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님도 진행하셨던 청문당 프로젝트 같은 이 공간에 오셔서 좀 영감을 얻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런 공간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문화기획 행사 진행하면서 나만의 풍속화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그때 해석했던 건 우리 시대의 풍속화는 우리의 사진첩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사진첩의 7번째 사진을 그려보자.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풍속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김홍도 선생님이었다면 지금의 김홍도 선생님이 활동을 했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쇼츠계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김홍도 이 선생님이 원래 미나를 중심으로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어떤 일상들을 잘 관찰하고 그 안에
그 녹아져서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런 순간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아마 김홍도 선생님이 살아계신다면 최소한 틱토커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 그것도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는 아마 요즘 가장 핫한 지금 K 컬처에서 가장 지금 핫한 게 캐대언이잖아요. K-팝 디몬 헌터스. 거기에 육박하는 정도의 아마 틱토커 정도는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김홍도 선생님이라면 예를 들면 청문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청문당을 다시 좀 현대적인 공간으로 이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김홍도 선생님이 만약에 다시 손을 댄다면 여기 계시는 안산 시민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을지 혹시 좀 상상 가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천문당이 만권의 책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만권로라는 이름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김홍도 선생님 특징상 그 공간을 모두에게 당연히 열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이나 요즘에 스터디 카페라고 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동시에 스터디 카페지만 딴짓하기에 참 좋은 스터디 카페로 또 만들어서 또 재밌는 일들을 벌이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역시 기획자분이셔서 그런지 이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현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그리고 특히 공간을 갖고 상상을 한다면 이 현재의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거나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 공간이 현대적인 구성으로 다시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직감과 그런 공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게 김지우 기획자께서는 충분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우 기획자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안산에서 지속해 오신 예술 활동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특히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들이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많이 보고 느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느껴진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보람이 있다면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은 제가 뭐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미션 투어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외에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그런 게 좀 우리 지역에 낯설다는 거. 그래서 낯설어서 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저에게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있고 보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맨 처음에 이 일을 이제 제가 흥미를 가지게 된 것도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재미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재미있는 곳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그러한 갈망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돼서 안산에서 이런 걸 하다니 이런 거 재밌는 걸 하네? 라는 그런 반응들이 올 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김지우 기획자께서 얘기하신 것 들어보면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정확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 지역을 내가 사는 지역을 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정에서 출발하고 그 애정에서 즐거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지우 기획자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애정하는 이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해서 그 인지된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활동을 해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김지우 기획자께서는 지금 뭐 김지우 기획자님의 또래 이 젊은 지역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서 좀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되는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 문화사회적 예술협동조합 이 컬처 75에 또 참여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꾸준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최우선은 밥벌이일 거고요. 아,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밥벌이가 좀 부족해도 버틸 수 있게 하는 거는 좀 재밌는 동료들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계속 누군가가 일을 벌리면 누군가가 그 일을 추진해내고 누군가는 그걸 마무리하는 약간 그러한 합이 맞는 동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어려움들도 좀 참고 견디게 되는 그나마 약간 그러한 힘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제가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컬처 75에 처음 일을 하게 된 건 제가 학교에서 여기 안산에서 예술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을 하고 이제 연극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떠한 맨 처음에 제가 문화기획을 시작하게 된 거는 극작가 어떤 선배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 계속 놀고 먹고 있는데 뭐 우리가 축제 하나 하는데 여기 공간을 좀 꾸며볼 생각이 없냐.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극장을 운영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제 친구들이랑 그냥 용돈벌이 겸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이제 한대 앞 이제 광장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의 천막극장처럼 만들고 그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전시물들을 막 놓고 이런 기획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 이렇게 좀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뭐 평소에 내가 다닐 때는 그 어떠한 특징도 없다고 느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이렇게 축제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기획 일들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컬처 75에 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의 약간 전형적인 그 클리셰가 있는데 근데 그 클리셰가 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게 된 게 내가 일상적으로 보던 그리고 느꼈던 공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 문화예술 기획자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고 아주 지금 훌륭하게 계속 지금 성장해 오시면서 지금 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화예술 기획자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오시고 계신데 근데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예술이 좋고 내가 하는 일들이 좋아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밥은 먹고 살아야죠. 밥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즐거운 일도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 되니까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진짜 좀 현실적으로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저는 진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가끔씩 짜증나거나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는 건 결국 나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인데 진짜 저는 원피스의 루피 해적단의 그 동료 모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나와 함께 좀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료가 한 명 한 명씩 옆에 모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이 어려운 이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디딤돌로서 분명히 작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는 좀 다양한 실험들을 또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예술의 확장성이기도 하고 공공성 실현이기도 한데 특히 또 그런 쪽에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술이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한 번만 풀어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들이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이 특히 기획이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의 영역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인지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문화예술의 향유 지점으로 또
바뀌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왜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인지하고 향유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촉매제이기도 하고 좀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상적으로 좀 봤던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가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적으로 청문당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VR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또 많이 좀 이렇게 기획하고 운영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전 두 지점이 좀 다른 지점에 있지만 근데 공통점은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 하여금 내가 제안하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원하시는 건데 특히 그게 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조금의 긍정적인 아주 포지티브한 이 방향을 좀 만들어주는 그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님께서 하시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술의 그 실험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그 예술 확장성이기도 하고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공성 실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개인적인 좀 철학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문화예술 기획이 어떤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점으로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 저는 쉽게 설명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범위에서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정말 넓게 봤을 때 제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 작업으로 봤을 때는 좋은 가치로 느낄 수 있게 잘 전달하고 싶은 게 제 문화 기획의 목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쨌든 연극을 전공을 했었는데 연극을 전공하면서 항상 치열하게 고민했던 건 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인데 그게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에 가장 크게 몰두하고 있는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기획 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그때 몰두하게 되는 가치가 항상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다문화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문화 다양성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생명 안전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젠더 이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제가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 좋은 걸 좋게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저는 수단으로 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공성의 가치와 예술이 저는 그렇게 만나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은 특히 이 기획자로서 어떤 것들을 기획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의 삶의 태도는 어떤 선한 가치, 선한 영향력을 전파시키는 거기서 출발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고 또 앞으로도 진행하실 프로젝트들이 분명한 정확히 이 김지우 기획자의 삶의 태도에서 잘 출발하고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또 쉬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들려드릴 음악은 지금 제가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팝송을 한 곡 들겠습니다. The Alan Parsons Project의 타임인데요. 특히 타임의 제 이 가사를 좋아하는데 이 가사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단원 김홍도를 얘기하면서 어떤 시간이 지나는 어떤 그 흐름에 대한 것들에 잘 맞는 노래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그러면 The Alan Parsons Project의 타임을 듣고 또 다시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을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초대 게스트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와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동료의 입장에 보다는 그래도 좀 이 기획자로서 경력을 쌓아 오시고 계시니까 처음 시작하는 청년 예술가나 기획자들이 안산에서 예술 활동을 시작할 때 선배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게 좀 중요한 거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막 엄청난 선배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안산만의 이야기를 찾는 데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시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뭐 안산은 다문화, 뭐 세월호의 도시, 모모의 도시, 공단의 도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나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정의를 하고 하면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기획자로서 만약에 활동을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기획자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기획한다는 것은 그 기획 안에 주제가 있고 결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정이 있고, 이 많은 유형의 기획자들이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 관련해서 기획자로서 활동을 한다면, 지금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산에도 또 특징이 있을 거지만 어떤 지역을 가든 그 지역만의 특성들이나 특징들은 다 있거든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문화예술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왜 그렇게 더 많이 보여주거나 좀 더 집중해서 보여줘야 돼야 할 것들이 생겨야 하느냐? 그렇게 만약에 일반적인 분들이 문화예술 기획자에게 오히려 역질문으로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인들이 일반 사람이 왜 문화예술을 향유를 해야 되고 기획자들이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이런 기회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 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스쳐가듯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개인의 아니면 가족들의 아니면 또 공동체의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에 영향이 좀 미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살아도 좀 더 이 시설 잘 돼 있고 보안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그 뷰도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고,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살아도 더 넓고 더 편안한 어떤 그 공간에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왜냐면 그런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거니까 저는 문화예술이 바로 그런 지점들을 한켠에 또 충족시켜주는 분명한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주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먹고 자고 입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로서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문화고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이 내 삶에 스며들 때 내 삶은 좀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은 조금 더 행복하다라고 인식하고 느껴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만드는 문화예술 기획자의 이 태도와 또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봐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뭔가
약간 실제 경험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제로 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서 그 참여했던 일반 뭐 다양한 계층도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내가 정확히 뭔가 나는 이런 반응이 오길 바랬는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던 방향을 뭐 피드백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런 지점 생각 못 해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지점을 또 얘기해 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깊게 활동했던 게 이제 세월호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소중한 생명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을 기업교실에서부터 단원고까지 쭉 걸어보는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를 미션 투어라고 해서 약간 야외 방탈출처럼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야기를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점점 다음 장소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그 공간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전 항상 세월호를 얘기할 때 슬픔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강요하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거기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만들어내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단원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용했던 운영 그 플랫폼의 본사 직원분들이 어떻게 그걸 하러 오셨었어요. 근데 오셔서 세월호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점이 제가 되게 보람을 또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항상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때 A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A 뒤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숨어 있답니다를 항상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막 느끼게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발견될 때 좀 재밌다고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다른 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획자로서 이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진짜 뭔가 짜맞춘 것처럼 나는 정확히 이 지점에서 이 타이밍에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획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진짜 정말 거짓말처럼 어떤 연극의 한 장면처럼 정확하게 그 지점이 맞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로 느껴지는 감정은 진짜 카타르시스의 감정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고 진짜 뭔가 빵파레가 터지는 그런 느낌. 뭔가 유레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기획자로서 활동할 때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이제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좀 인상이 계속 남는 거는 그 기획을 하시면서 나아가는 자기 개인적 삶의 태도가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도들이 이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정말로 어떤 좋은 토양을 갖고 계시는 기획자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획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기획자로서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삭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좀 어떤 숨기려고 하는 그런 기획들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 기획의 태도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특히 선한 가치들을 계속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그 전파되는 것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는 그런 과정, 어떤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맞을까요? 정확합니다. 저는 약간 문화기획 활동은
나비 효과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마음의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이 또 어떤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점점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거다. 이거는 수치상으로 뭐 우리가 정리를 하긴 어렵지만 나비 효과와 같은 활동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 나비 효과,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한 나비의 날개짓이 이 반대편에 있는 미국 뉴욕에 태풍이 오는 그런 것들을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예술은 전파되는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는 일들이 그거 계속 이 견지하시고 계시는 이 문화예술 기획의 태도로 보면 그러니까 좋은 기획들은 결국은 지역 안에서 국한되지 않고 계속 넓은 곳으로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좋은 것들은 널리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홍익인간의 이 이념으로 좋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이 문화예술 기획이 또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가치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안산예술 이 생태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 안산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지우 이 문화예술 기획자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각 개인적으로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떤 걸 계기로 또 새로운 작품들에 막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안산 내에서는 조금 활동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좀 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좀 하나 더 첨부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안산에서도 지금 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처럼 아주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자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지금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내에서만 소화되고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의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가 또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좀 교차점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동년배의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좀 네트워킹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해서 그러니까 서로 좀 교집합적인 부분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부분씩 서로의 지역에서 좀 걸쳐질 수 있는 좀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교류의 지점들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모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거미줄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아주 점조직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가끔씩 상상을 할 때가 있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좋은 것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나누면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서로서로 문화예술이 좀 서로서로 교차하고 좀 교집합으로 좀 계속 좀 이렇게 서로서로 섞여질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시간들이 생길 수 있다면 얼마나
특히 이거는 각자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도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좀 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빅 웨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도 제가 보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는 께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안산은 근데 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얘기할 수 있는 특이점 아니면 좀 것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안산 자체의 태생 자체가 공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공단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전국에서 또 녹지율이 가장 또 높은 편에 속하는 동네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공단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여기 안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또 이주민 분들이죠. 다른 지역에서 다 오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서로 이주민의 이주민이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사건들이 또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것들이 또 언제까지나 계속 기억돼야 하는, 또 기억이 가져야 되는 그런 또 지역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영향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문화예술 기획자로서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좀 느껴지시나요? 네, 뭔가 딱 특징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들에 좀 더 이제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점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것 같은 그런 안산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키워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 키워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꽤 재밌는 일이더라고요. 뭐 공단이라고 생각하면 공단에 어울리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들, 근데 그런 거를 뭔가 발칙하게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생각해내는 게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안산이 좀 기획자로서 활동하는 지역으로는 좀 되게 즐거운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산이 유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 기획자로서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즐거울 수도 있는 곳이다. 근데 이건 각자 개인차가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문화예술 기획자로 생각해 보면 안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징적인 것들, 특성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공단을 얘기해도 그것들도 발칙하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기획자로서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기도 하고, 그리고 더 상상의 나래를 더 펼칠 수 있는 또 토대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지점에서는 분명히 안산이 문화예술 기획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게 아마 마지막 오늘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라디오잖아요. 특히 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이런 지역 예술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오늘 나누는 이런 얘기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이것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옆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 옆에서 어떤 가게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라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지점들이 저 같은 창작자나 기획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많이 만나게 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안산의 이야기들, 내가 몰랐던 안산의 활동들,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거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산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가 좀 더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이제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약간 원효대사의 해골물 같은 게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똑같은 뭐 안산에서 먹는 닭꼬치여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으면 닭꼬치지만 이거 뭐 중국에서 3대째 살다 온 그 누군가가 와서 만든 닭꼬치집이래. 정말 비장의 엑소 소스를 뭐 활용했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 그러면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나?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좀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그런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좀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 발견해가면서 살아가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님께서 얘기하신 것들 보면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이 매체적 특성이 있잖아요. 이 라디오는 오직 듣는 거에 집중을 하는 매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요즘 말로는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레트로일 수도 있고. 근데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에서 좀 중요한 지점들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커다란 뭐 포부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듣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를 저는 지금 보고 있지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때 일단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라는 사람에 대한 상상이 들어가겠죠. 이 사람의 목소리로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의 이 어떤 뭐 외모에서부터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가 궁금해지고 두 번째는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라디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 거는 말 그대로 1대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공유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나만이 듣는, 나만이 이해를 하고 나만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이 과정들이 이 라디오가 가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동체 라디오는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라디오다 보니까 특히 좀 더 소소하고 지역에 있는 어떤 일상적인 것들 특히 문화예술 기획자,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서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만약에 전달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기획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편한 뭐 친구, 동생, 언니, 누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지점들이 이 라디오가 되게 훌륭한 아직까지 존재해야 되는 매체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들이 좀 더 쌓이다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더 늘어날수록 이 지역 예술 활성화에도 어떤 기여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지점들이 예를 들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가 좀 어떤 다음에
뭐 좀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 메시지를 전달받으신 분께서는 분명히 궁금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듣는 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가 얘기하는 뭐 이제 곧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들을 만약에 청취를 하게 된다면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이면 결국에는 지역 예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 지금 단원 기몽도인 안산 이 슬기로운 예술 활동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와 얘기를 지금 나눠봤는데요.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안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예술 활동에 대해서 또 나름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김지우 또 기획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술은 이 단순한 창작을 넘어서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또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의 활동들을 들으시게 된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된다면 일단 음으로 양으로 묵묵히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열렸을 때 혹시 지나가다가 포스터라도 봤는데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 이름이 있다면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였을 때 이 안산의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은 더욱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마지막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 마지막 그냥 마지막이니까요. 그냥 하고 싶으신 얘기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아는 사이가 된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를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들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좀 재밌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지고 아는 활동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치의 이 음악을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리듬 오브 서울 해가지고 그 서울 홍보 광고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죠. 외국에서도 유명했는데, 특히 마지막 곡으로 이날치를 선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치의 이 홍보 영상에 나오는 댄스를 추시는 팀이 이 안산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있었던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산에 또 이런 훌륭한 문화자원이 있었다는 것들을 또 더 들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곡으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를 선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김지우 문화예술 기획자께 감사드리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한 팔이 넘는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씌어지고 세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던지며 조금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동님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바람에 들겨누 잔디뿌리 왕모래 벌리고 자라 배가 운뚝성에 하는 소리 단천이 들었고 쌍이 쫓긴 않듯 자라가 깜짝을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드치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동이 깊은 물로 한천이 내려오고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소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개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사람의 새끼고 잔디뿌리 왕모래 주걱이 쫙 벌리고 자라 배가 우뚝성 앵앵 하는 소리 단천이 찢었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켜고 가만히 엎젖이게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없고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도로 없고 사람들 쓸겨누 잔디뿌리 왕모래 스치고 조금씩 벌리고 자라 배가 우뚝성 앵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쌍이 툭 꺼진 않듯 자라가 깜짝